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최근 북한의 반체제 조직 세조선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자신들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이트에는 세조선이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해왔던 파격적인 행보들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해외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 앞에서 김정은 얼굴에 X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자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든 사진과 활동 일지와 성명서 등을 올려 반체제 조직이 해외는 물론 북한 내부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들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도 전했는데요.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김일성 비석을 훼손하는 모습은 북한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조선은 사이트를 통해 북한이 꽁꽁 감춰둔 추악한 진실들을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세조선 사이트에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북한의 끔찍한 현실이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2023년 5월 4일 북조선 동포로부터의 제보. 북한에서 땡이 사건과 관련된 문건을 제보받았습니다. 제보받은 문건은 2014년에 작성된 것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내용만 봤을 때 그때보다 식량난이 가중하는 현재 북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는 예측조차 하기 힘듭니다. 이런 글과 함께 두 장의 문서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황해남도 농장원이 떼기를 목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해친 후 먹어버렸다. 이를 알게 된 3명의 자녀에게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두 번째, 국가재산을 훔친 범죄로 조사받던 땡땡땡이 3명의 목숨을 빼앗고 먹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세 번째, 무직자 땡땡이 잡아먹을 목적으로 방랑자를 속여 범죄를 저질렀다. 인민보안국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사형 판결을 받은 범죄자 중 땡인 범죄 비율이 9.4%에서 2011년 34%로 2013년에는 37.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황해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충격적이다 라는 표현으로는 모자랄 정도로 정말 경악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북한 반체제 조직인 세조선이 현 체제가 비난받기 원해 조작된 자료를 올린 건 아닐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오래전부터 이 범죄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땡인 범죄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떠돈 건 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자유북한 방송에서는 북한 황해북도에서 땡인 인간이 꽃제비들을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15년 전인 1995년 식량난 때도 똑같은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BBC에서도 탈북 가족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북한 일부 마을에 땡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 소문들을 보면 저 자료가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도대체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하기에 저런 말도 안 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목숨을 걸고 직접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민낯을 취재한 기자들의 인터뷰를 보며 현실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북한의 상황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비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북한이 아무리 가난해도 북한 상위 1%인 평양 시민들만큼은 남부랄 것 없이 산다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북한에는 윤택한 평양 시민이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평양 시민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 굶는 게 일상이 되었고 평양의 지역은 일찍이 식량 보급이 끊어진 상태라 아사자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죽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현실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다르자 북한 정권은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 날마다 공개 처형하는 등의 공포정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처음 김정은이 정권을 차지했을 때 유학파이자 젊은 리더인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들은 큰 기대를 걸었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배워온 만큼 생각이 깨어있을 것이고 새로운 북한을 만들 수 있는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김정은은 더했습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북한 주민들을 취재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가족들이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남편은 10일만 더, 그리고 또 10일만 더 그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 우리는 굶더라도 아이들만은 먹이겠다는 생각으로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물만 마셨죠. 두 번째 인터뷰.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누워있다면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집에서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사흘 동안 집을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배급받은 물을 가져가라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 우리 마을에서는 최근 5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한 가족은 엄마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어 아이 2명이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3명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집계되었죠. 또 다른 가족은 엄마가 코로나 격리 규칙을 어겨 중노동에 처하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아들은 굶어 죽고 말았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인의 아들이 영양실조로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 얼굴이 부풀어 오르면서 일주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인터뷰. 이전에는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통치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사람들은 북한 정권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 인터뷰.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 사람들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외국에도 갈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희는 속았던 것입니다. 국경 봉쇄는 주민들의 삶을 20년 전으로 되돌려놨습니다. 우리는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섯 번째 인터뷰. TV 선전을 믿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마치 엄마처럼 주민들을 잘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엄마가 아이가 굶다 못해 중국으로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로 대낮에 처형을 집행합니까? 차라리 최대한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통째로 제거해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은 BBC를 통해 전 세계에 전달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사례들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주민들이 급증하자 김정은이 직접 주민들의 죽음을 제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보니 세조선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북한. 앞으로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미래가 우리 한국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생각이 많아지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